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사임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이춘석 의원, 전북 익산시 갑 지역구 출신 의원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서 당선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무려 4선 의원, 여러 가지 국회에서 직책도 맡았고 또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는 아주 밀착되어서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대략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간략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앱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 이제 언론사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그것이 8월 5일에 보도가 되었고 이제 이 일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8월 4일에 있었던 일이 8월 5일에 보도가 되면서 바로 8월 5일에 이 사람이 법사위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일에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그리고 8월 5일 밤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힘의 작용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겉으로 볼 때는 이춘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부적절한 행위를 또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런데 이제 단지 그렇게만 보기에는 일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이 사람을 뽑아내 버리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어떻게 이게 연결된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4일에 국회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자기 것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차명 거래를 했다.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 잡힌 그 계좌의 주인이 바로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차 씨라고 하죠. 현재 국회에서 국회의원 현황에 들어가 보면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성이 차 씨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보면 여성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차 씨라는 보좌관의 계좌를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휴대폰도 그 사람 것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주식 거래를 했다. 차명 거래를 했다. 이제 그렇게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이어서 이 차 보좌관의 이름은 현재 언론에서 숨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 성이 차 씨인 이 보좌관은 이춘석 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했던
2021년 1월 8일에서 2022년 7월 22일까지 그때도 보좌를 했던, 현재도 현직 보좌관이고 이런 사람이다. 그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8월 6일에 연합뉴스 TV가 좀 더 이 이춘석 씨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런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2024년 10월에 정부 세종청사의 국회에 국회교통위원회 국정감사하는 도중에 그때 국토위 위원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역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당시 동영상에서 찾아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영상에 역시 이 차 보좌관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좌 명의자가 지금과 똑같은 차 보좌관, 이름까지 이 방송사는 알고 있죠. 동일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 영상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직접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다 잡혔다는 겁니다. 특정 종목의 창이 열리고 매수 주문 수량의 50주를 주문하고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매수 주문을 남의 이름으로, 남의 계좌로 넣는 것이 이제 증거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차명 거래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어쨌든 좀 더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차명 거래에 대해서 본인이 잠시 그렇지 않다고 하다가 지금은 뭐 잠잠한 상태죠. 그리고 이제 8월 5일 것도 역시 이게 휴대폰을 조작하는 그런 장면이 찍힌, 이건 뭐 방영이 됐고 사진도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이춘석 의원이 거래한 금액이 뭐 1억 원이 넘는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은 우원식 의장에게 스스로 사임하겠다고 냈고, 거기서 뭐 물러났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탈당을 했고, 그리고 이 차명거래 혐의라든지 뭐 자본시장법 관련한 이런 것들이 현재 고발이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쪽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8월 5일에 이게 공개되면서 정청래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죠. 직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었죠. 이 정청래 의원이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법사위 위원장 사임을 하고 또 민주당 탈당을 하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8월 6일 뉴스에 따르면, 그러니까 5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음날 정청래 당대표가 이 탈당이 아니고 제명으로, 이렇게 제명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법사위 위원장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이 이름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16조에 따라서 가장 센 그런 징계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탈당한 사람을 제명을 시켰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그 제명이 그냥 이렇게 보면 정청래 이름이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 제명이 무슨 제명이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거 그냥 정당에서 제명시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제명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같이 또 이 정청래 당대표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휴가 중인데 같은 8월 6일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평무사하게 엄정수사를 하라. 군더더기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지만 굳이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차명 거래, 내부정보 이용 등 하필이면 이걸 찍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내부정보라는 게 이게 또 차명계좌 이외에 또 나오고 있거나 이거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뉴스 말미에 이춘석 씨를 국정위 기획위원직에서 해촉을 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엄중하게 하고 그리고 이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직에서 해촉을 하라.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그냥 위원이었나 이렇게 보이죠. 이 사람은 그보다 훨씬 비중이 있는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이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것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이라고 할까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것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도 아니고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일단 그 이야기는 일전에 했었습니다. 아무튼 자기들은 이 규정을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새로 정부를 짜는 그런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막강한 기관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출범한 게 지난 6월 16일입니다. 그때 앞에 내세운 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나온 것이 국정기획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분과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경제 2분과 경제 2분과에 이 사람이 분과장입니다. 그냥 기획위원이 아니고 이춘석 의원이 경제 2분과의 장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그 핵심이냐,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냐 하는 것은 이제 이 경제 이익 분과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알겠죠. 자, 그 뉴스 나온 것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임명이 됐다. 이 경제2분과는 인공지능, AI,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업과 어업, 주거, SOC 등을 담당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나올 만한 거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구나 싶죠. 이 경제2분과에 정부의 기관들이 어디가 여기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특허청, 우주항공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기상청,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소관 업무까지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소위를 보면 중요한 것으로 국토 SOC 지역소위원회가 있고 중소벤처 농식품 해양소위원회가 있고 AI 과학기술 우주항공 방위산업소위원회가 있고 이게 다 들어있는데 이 사람이 경제2분과장인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것을 이 사람이 맡고 있었는데 그냥 기획위원 한 명 자른다 이렇게 발표한 것은 축소해서 국민이 좀 모르고 빨리 잊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브리핑을 한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이 경제2팀장을 해촉했다. 그러니까 법사위 위원장만 본인이 물러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그 다음에 제명당하고,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획위 경제2팀장도 거기에서도 잘랐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뭐 사람이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돈 벌겠다고 차명거래하고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이 제명된 것은 국회의원에서 제명된 게 아니다. 이거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사람들이 아마 국민들이 제명하니까 국회의원도 제명됐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현재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익산시 갑 4선 이춘석 의원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도 그대로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806호 그 방에서 쫓겨나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춘석 씨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해야 하겠죠. 이 정도까지 뭐 대통령까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팀장을 해촉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를 단지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수사를 받아라, 그렇게 갈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다. 당연히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겠다.
그러면은 어째서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것일까? 법적인 근거가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64조를 보면은 제64조 제2항 후단을 보면 국회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3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항 이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가 제명을 해야 합니다. 이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국회에서 이거를 실시를 해보면 정족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국회법에도 이게 규정이 돼 있죠. 국회법 제163조 제4호를 보면 제명, 이 헌법에 따라서 국회법은 복종하게 돼 있고 이러한 국회법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당에서 제명을 하는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명을 해야 하겠다. 지금은 헌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고 또 국회가 지난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하니까 자기들의 문제 그거를 법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이춘석이 부패의원이니까 뭐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이춘석을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끊어내는 것인가? 그런데 그게 그냥 그렇게 가고 말 일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팀장이었다. 거기서 하는 일이 이재명 정권의 5년 청사진을 만드는 일 중에서도 아주 중심이며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확인이 되는가? 지난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가 취임 30일이다 하면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앞으로 AI, 반도체 등에 투자를 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천을 목표로 세웠다 하는 것은 뉴스에서 종종 나오곤 했죠. 그러니 우리가 양도소득세 세제안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미래 산업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 한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7월 3일에 한 이야기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기술주도 성장에 집중하겠다. 자신의 구상을 밝히면서 기술주도 성장, 여기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인공지능, 즉 AI, 반도체, 이런 첨단 기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바로 그것으로 거기에다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서 코스피 5천 시대 그곳에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본인이. AI 반도체 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어디에서
바로 국정기획위원회 이 경제 2분과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 근래에 대단히 그 논란이 있고 또 반대가 극심한 게 이거죠.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이제 대주주 이렇게 되는데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그러면 대주주가 훨씬 많아지겠죠. 이렇게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우연히도 보니까 지금 이 이춘석 의원 사건이 진행되는 이 무렵에 여기에 대해서 좀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그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8월 5일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만일 그 당내 의견으로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러면 재검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좀 물러서겠다. 반발이 심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춘석 사건하고 맞물려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은 결국 더불어민주당하고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라든지 미래산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근데 그걸 바로 이춘석 분과장이 맡고 있었던 거다. 지금까지. 지금 해촉한다 소리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 AI 관련해서 근래에 우리가 큼직한 뉴스를 또 접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AI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형 AI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게 있어야 된다. 처음에 그런 말도 나왔죠. 우리 한국어를 쓰는 AI가 있어야 한다. 꿈 같은 얘기지만 그래야 하겠다. 그렇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이 뉴스가 나온 게 뭐냐 하면 8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춘석 씨가 그 차명 거래를 한 그날이죠.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다른 뉴스가 이게 있습니다. 그날 네이버의 주가가 장중 전날 대비 6% 이상 급등을 했답니다. 8월 4일에. 그리고 바로 그 8월 4일 오후 2시에 그 정보통신부가 바로 이 국가대표 인공지능, 국가대표 AI를 개발하겠다 하고 기업 5곳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네이버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참고로 이춘석 씨의 그 방송 카메라에 잡힌 그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거기에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날 거래한 거는 뭐냐면 네이버 주식을 가격대별로 5주씩 분할 주문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그 일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갖고 주식을 매수하는 그 신용 융자 방식이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국가대표 인공지능 모델 AI라는 거 우리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좀 얼핏 듣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을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가 대략 보면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전체가 판을 바꾸는 엄청난 사업이죠. 이제 그걸 이재명 정부가 새로 판을 짜서 새로 해가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8월 4일 오후에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 하면 먼저 이거를 6월 달에 그 공모를 받아서 15개 팀이 공모가 들어왔고 그게 이제 7월 달에 10개 팀을 거기에서 선별을 해냈고 바로 이 8월 4일에 거기 10개에서 다시 5개 팀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한 그게 8월 4일입니다. 이 5개 팀을 보면은 여기는 좀 잘 집중을 해서 들어주십시오. 5개 팀은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그 참가한 자들이 많습니다. 자,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 12랩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대 산학협력단, 고려대 산학협력단,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이 팀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업스테이지라는 데인데, 뭐 여기에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많이 있는데, 금융결제원, 서강대 산학협력단, 카이스트 뭐 이런 곳들이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중요한 2개만 주로 볼 거기 때문에 여기 대충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있는데 여기에도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같이 겹쳐 있죠. 이 팀도 있고 NCAI 여기가 NCAI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뭐 문화방송 뭐 이런 미디어 젠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는 네이버하고 이 5번째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5번째는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이라는 데입니다. 이렇게 5곳이 선정이 됐는데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이라는 데는 이 팀에는 바로 그 LGU+, LGCNS, 뭐 슈퍼브 AI, 퓨리오사 AI,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에이드, 한글과 컴퓨터, 리튼 테크놀로지스 뭐 이런 데가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는 이 5개 중에서 8월 초에 정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그게 8월 초가 지금 8월 4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죠. 그 다음에 12월 말에 올해 12월 말에 이 5개를 4팀으로 압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여기에 지원도 하고 성과를 내는 걸 지켜보면서 결국은 2027년 상반기에 2팀을 최종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뭐 대국민 콘테스트라는 이런 어떤 흥행성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이 5개를 뽑는데 보니까 카카오하고 KT 컨소시엄은 애초에 배제를 했습니다. 백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이 프로젝트는 모두의 AI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AI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중심을 잡아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것을 담당하는 그 경제 2분과장이 이춘석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 이춘석 의원이 주식을 그 차명계좌로 사면서 이미 갖고 있던 주식들이 나오고 그랬죠. 거기에 이제 그 네이버하고 LG CNS 주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국정기획위원회 그 경제 2팀장으로 있으면서 결국 8월 4일에 5개 선정되는 그 중에 2개의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8월 4일에 또 무슨 네이버 주식을 5주씩을 이렇게 주문한 것은 뭐 이게 나중에 알리바이용이냐 짐짓 모르는 채 하면서 5주씩 샀다는 것도 그렇죠. 이제 이런 면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5개를 8월 4일에 선정을 했는데 그걸 2025년 12월 말에 4개로 줄이고 2027년에 2로 줄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네이버하고 LG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정돼 버린 것이냐, 이런 의심을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미 이게 바로 이 국정기획위 경제 2팀장, 여기에 이제 과기정통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미 안에서는 정해져 있었던 거냐. 이러면 흔히 하는 말로 또 대국민 사기냐, 정부의 부패냐, 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이러니 이춘석 의원의 이번 사건을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발빠르게 정리를 하려고 나서는 거, 그럴만하다 싶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내세워놓고 국정기획위원회를 가지고 하는 이 일들, 이 기획, 이거 이제 다 틀렸다. 이제 끝난 거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령 2027년 돼가지고 네이버나, 그러니까 하다못해 2025년 12월에 네이버하고 LG가 그 4개에 남고 탈락이 안 되면 사람들이 의심하겠죠. 아, 역시 그랬구나. 역시 그 둘을 정해놓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이번 12월에 탈락을 해버린다. 4개 뽑는데, 이러면 역시 이번에 그 만일 네이버가 가장 크고 가장 능력이 있었는데도 이런 눈길 때문에 뺀다 하면은 사업이 망쳐지겠죠. 원래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면 이미 이거는 먹을 수 없는 물이 돼버린 거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국가대표 AI 사업,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 기술 또 미래산업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니 모든 플랜을 다 들어엎고 새로 시작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카카오하고 KT는 뭐 이유는 있었다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카카오하고 KT는 임의 배제를 했던 것이 되고 만다.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참 썩어도 많이 썩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구나. 국민이 이걸 이제 다 알게 된 겁니다. 이춘석 의원 덕분에. 그래서 이춘석 의원이 그 국회에서 본회의 중에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
참 저 썩어 빠진 인간이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나가라.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제명하겠다. 그리고 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팀장에서도 잘라버리고, 그리고 수사해.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특히 또 하나 봅시다. 이게 네이버하고 LG가 내정되어 있는 공정한 경쟁이 애초에 아니었다는 의심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들이 하겠죠. 대통령실에 네이버 사람이 있죠.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춘석 의원의 경우를 봤듯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 혐의 중에. 그러니까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한 사람이 이춘석 하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모두,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이 업무를 하는 행정각부, 청 이런 데서 이 일을 했던 공무원들, 또 이번에 여기 공모하고 또 계속 참가했던 관련 기업들, 그뿐 아니라 국회의원들 지금 많이 참가하고 있죠. 그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내부 정보하고 관련된 정부에서 하는 이 큰 사업, 이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과 관련된, 아까 앞에서 어떤 사업한다고 했죠. 무슨 SOC 있고, 심지어 어업, 농업 이런 것까지, 그 모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한 모든 사업의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다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사까지 해야 하겠다. 물론 이렇게 차명하니까 보좌관들 다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친척, 인척까지 다 해야 되겠죠. 제대로 싹 다 탈탈 털어라. 일단 이 사업이 망쳐졌다 하더라도 범죄는 범죄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엄청난 숙정을 시작하고, 그리고 죄 있는 자들, 허물 있는 자들은 숙청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그 주축이 됐던 AI 사업, 그거 이제는 썩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그게 세균 덩어리가 된 것이죠. 암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원점에서 바로 그 6월 16일 첫날, 6월 4일 첫날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또 그런 같은 이야기로 국정기획위원회를 새로 조직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현실이고 또 그러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춘석 의원의 사건은 이상하게 카메라에 잡혀서 이게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 꼬리 자르기를 하고 끝을 내겠다. 이 사람 하나 수사기관에 던져줘서 그저 끝을 내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줄 끝에 바로 이재명 정권 자체가 거기에 매달려 있더라.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하겠다는 그런 그 포부를 가지고 했던 모든 일들에 이 더러운 마수가 다 뻗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쇄신해야 하겠죠. 숙정하고 숙청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